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오래 남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저와 장인어른 사이의 두 가지 기억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수복수 채널의 박원복입니다. 두어 달 전 장인어른께서 갑작스레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아내와 병원으로 갔지만 저는 병실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머물렀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혹시 누가 될까 염려되었고, 또 지방에서 새벽같이 올라온 자녀들이 먼저 뵙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장인어른은 큰 문제가 없이 안정을 되찾고 며칠 뒤 퇴원하셨습니다. 고향이 충청도인 장인어른은 올해 89이십니다. 장모님은 오래전 지방에서 세상을 떠나셨고, 그 이후 장인은 서울에 올라와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도 그분의 성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따금 아내를 통해 그분이 고집과 불같은 성격을 전해 듣곤 합니다만, 함께 지낸 시간이 많지 않은 저는 그저 짐작할 뿐입니다. 장인어른을 생각하다 보면 세월 속에서도 희미해지지 않고 또렷이 남아있는 몇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은 어쩌다 제가 묵호의 고향집을 다녀오는 길에 서울에서 잠시 뵙던 일입니다. 귀경하기 전에 저는 언제부터인가 가족도 먹고 혼자 계시는 장인어른께도 드릴 겸 어시장에 들러 회나 홍게 또는 골뱅이를 사서 기차를 타곤 했습니다. 보통 청량리에 도착한 뒤 전철로 갈아타고 이어 택시를 잡아 장인어른 집 근처로 갑니다. 거기 가서는 택시더러 잠깐 기다리라고 한 뒤 횟감을 건네드리며 얼굴만 뵙곤 했는데, 한 번은 이제 그만 사와도 돼야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먼 길을 거쳐 그러는 것이 부담이 되셨나 봅니다. 몇 달 뒤 다시 고향에 내려갔다가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부두의 어시장 앞을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오징어와 골뱅이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저는 또 아이스박스를 들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같은 코스를 거쳐 횟감을 건네드리며 무더운 여름이니 골뱅이는 푹 삶아 드시고 오징어 회는 하루가 지나지 않게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런 소리 말어. 먹다 남는 오징어 회는 냉동실에 뒀다가 나중에 먹어도 돼. 골뱅이가 사실 더 맛있지. 꼬들꼬들해서 식감이 회보다 나아. 그러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어서 아 그래요? 라고 멋쩍게 웃으며 헤어졌더랬습니다. 그날은 기분이 좋으셨는지 충청도 특유의 억양으로 하시던 이제 그만 사와도 돼야 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기억은 결혼 전의 일입니다. 연애하던 시절 브라질 유학을 앞두고 아내의 제안도 있고 또 저 역시 이제는 장인 될 분을 찾아뵈야겠다고 마음먹고 충청도의 장인댁으로 내려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서 인사를 드리자 곧바로 술상이 나왔습니다. 방 한쪽에는 이미 맥주 한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말이 별로 없던 편이었는데 장인어른은 더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과 저는 별다른 대화 없이 맥주잔만 주고받았습니다. 첫 만남이다 보니 어색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잔을 주고받는 속도가 심상치 않게 빨랐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장인어른은 평소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말씀도 거의 없이 맥주잔을 연달아 비우고 계셨습니다. 혹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다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술을 마시면 종종 필름이 끊기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주량이 많거나 술이 센 것도 아니었는데 체력도 약한 사람이 폭주를 하곤 했으니 쉽게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로 아내에게서 심각한 경고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 이야기가 장인어른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자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이건 시험일지도 모른다. 그 순간부터 저는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혀가 조금씩 꼬여가고 있었지만
허리만큼은 곧게 세웠습니다. 만에 하나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다가는 사익감으로서 낙제점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아마 큰 맥주병으로 5병은 마셨던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도 비슷한 양을 드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30분 남짓한 시간이 흘렀을 무렵 장인어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씀하셨습니다. 난 이제 됐네. 잘 쉬었다 가게. 그 한마디에 그날의 술자리는 끝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정말 산신령님이 도왔다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은 분명 일종의 테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딸을 맡길 만한 사람인지 최소한의 책임감과 절제력은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확인해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언젠가 사익감을 볼 날이 오겠지만 과연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딸이 좋아하면 됐지라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사익감이 도둑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돼봐야 장인어른의 그날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될 듯합니다. 지금도 저는 장인어른을 아버님이라고 부릅니다. 결혼할 때부터 형식적인 호칭이 아니라 친아버지를 대하듯 하겠노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더랬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호칭에 걸맞은 행동을 제가 과연 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마다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말은 아버님이라 하면서도 정작 친자식처럼 살갑게 다가서지 못한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장인어른은 최근에도 중환자실에 며칠 머무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도록 저희 곁에 머물러 주셨으면 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사위이지만 적어도 당신 딸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처음 뵐 때 다짐했던 그대로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